네, 이슈인사이드 시간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 세 분인데요.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 전정현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이슈 좀 힘차게 출발해봐야 될 텐데요. 이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시즌이죠. 자식 덕 볼 수 있는 지주사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두 분 모두 좀 자제분이 있으시죠? 네. 네. 아무래도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식을 잘 두면 굉장히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도 많고 아마도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회사를 잘 둔 덕분에 지주사, 부모 지주회사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같은 상황에서 재평가도 가능한지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진 기자, 지주회사들 지금 연초와 비교를 했을 때 시장 대비 어느 정도나 좀 선전을 했는지 주가 흐름 점검해 주시죠. 네, 자회사를 잘 둔 덕에 잘 나가는 종목군이죠. 일부 지주사 관련주가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형사 중에서는 LG의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보시면 LG그룹주 사실 이제 최근에 G3 효과와 함께 부각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좀 그동안 다른 계열사 대비해서 이 LG의 주가 상승폭 그렇게 좀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일주일간 무려 4.8% 오르면서 계속해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중소형 지주사 중에서는 하림홀딩스의 주가 추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달 들어서 주가가 32.9%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스피가 같은 기간에 1.32% 올랐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좀 등락률이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자회사 NS홈쇼핑의 상장 가능성 그리고 실적 모멘텀까지 함께 좀 뒷받침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알짜 자회사를 둔 일부 지주사들의 주가가 최근에 긍정적 흐름을 지속 중인 상황입니다. 네, 주가 흐름 확실히 시장 대비 좀 선전하는 모습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히 좀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지주사의 랠리의 가장 큰 원인이 실적 모멘텀이겠죠. 먼저 하나씩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먼저 그 대형 지주사들 우리에게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는 뭐 CJ라던가 한화라던가 많이 있는데요. 그들 자회사부터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네, 먼저 그 CJ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제 2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이제 2,257억 정도 해서 작년보다 한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CNC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지주사는 아닙니다만 SK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와 봤는데요. 621억 정도 해서 한 17%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사실 뭐 CJ랑 이런 쪽 SK CNC 빼면 아주 썩 뭐 좋은 실적은 아닌 것 같아요. 모멘텀 자체가요. 네, LG 같은 경우는 한 3,300억대 해서 작년보다 살짝 좋은 정도입니다.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아마 LG화학,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 때문에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들의 자회사 실적 보시면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이제 1,024억 정도 하면서 작년보다는 한 28% 모멘텀이 좀 좋은 편에 들고요. CJ E&M 같은 경우는 한 194억 정도로 작년과 유사한 정도의 성적표 받아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 프레시웨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 64억 정도 영업이익 내면서 8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SK CNC 자회사인 SK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격인데 실제로는요, 현재는 1조 778억 정도 하면서 작년보다 오히려 한 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컨센서스로 나와 있습니다. 여타 자회사들 실적도 썩 좋은 것은 아닌데요, SK 그룹 계열은. 텔레콤 같은 경우를 좀 봐준다 그러면 한 6천억 정도 하게 되면 작년보다 한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두산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전년치보다 별로 좋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네. SK CNC라던가 뭐 CJ 같은 경우에는 주가로도 확실히 좀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만큼 주가에서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방금 살펴봤던 이런 지주회사가 대형사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익숙하게 들었던 그런 회사들인데 올해 들어 저평가 메리트 부각되면서 두 분께서도 좀 주목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중소형 지주사 랠리가 굉장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중소형 지주사들의 자회사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전문가님. 네, 뭐 중소형 쪽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그 대상 홀딩스가 이제 많이 올랐죠. 네, 대상 홀딩스 그리고 진양 화학계통, 진양 홀딩스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한진칼 뭐 그렇게 한 3 정도 종목으로 한번 압축을 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대상 홀딩스는 이제
그 자회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빛나는 것이 역시 비중도 많고 대상이죠. 네, 대상입니다. 대상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졌던 원인은 일단 곡물 가격 하락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원화 강세 이 두 가지죠. 네, 두 가지로 꾸준하게 성장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식품회사 하면 좀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요번에 곡물 가격 하락건하고 원화 강세권 때문에 실적이 돋보였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를 한번 잠깐 보면은요. 네. FN 가이드 자료로 보면은 대개 2분기에 431억 정도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작년도에 동기에 403억 증가하고 있죠. 네, 식품회사가 증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폭으로 나가고 있고 EPS나 뭐 BPS로 봐도 지금 현재는 비교적 괜찮죠. 네, 주가가 지금 싼 건 아닙니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정도의 꾸준한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대상 홀딩스의 주가를 올렸던 그런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양 홀딩스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양 홀딩스는 뭐 진양 폴리우레탄이라든가 뭐 진양 화학이라든가 여러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주목하는 기업은 바로 그 자회사는 진양 화학이죠. 인테리어 쪽입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수요. 인테리어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올랐죠. 그래서 진양 화학 같은 경우도 PVC 바닥재의 그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잘 아시다시피 배당 투자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 괜찮은데 한 7% 이상의 시가 배당률이에요. 시가. 액면가 배당이 아니라 시가 기준으로 그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강하죠. 배당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거기에 모멘텀이 있고 실적을 한번 보면은요. 뭐 워낙 작은 회사라 실적은 2분기 건 안 나와 있고요. 1분기 컨센서스로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증가폭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대개 EPS나 BPS 봐서는 주가는 지금 현재 좀 싸 보이는 그런 이점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진양 홀딩스는 이 진양 화학의 후광 효과를 많이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진칼이 있죠.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자회사들 또 있습니다만은 역시 저가 항공사 진에어죠. 네, 진에어. 네, 그쪽을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적이 기대치가 있는 것도 괜찮았는데요. 기대치보다 더 잘 나왔으니까 되게 이제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그러죠.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이 저가 항공사들은 저는 그 부분에 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단거리 노선은 지금 현재 포화가 됐거든요. 거기선 짭짤했지만 향후에는 중장거리 노선 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성장성은 다소 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전략에 반드시 좀 참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주회사, 중소형 지주회사 중에서 가장 알짜가 되는 자회사들 실적을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 대상이 좀 비싸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그런 얘기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 전에 이 지주회사들의 매력이라고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배당 수익입니다. 배당 메리트가 좀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 의원님, 그동안 지주사들 배당 성향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네, 배당 성향을 좀 보면 CJ 같은 경우가 이제 2011년도에 4.18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2012년도에 18.5%, 작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35.39까지 갔습니다. 배당 성향은 말 그대로 이제 단기 순이익 대비로,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 중에 얼마를 배당했냐라는 그런 뭐라 그러죠? 성향인데요. 상당히,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3개 반 정도는 작년에 이익 본 것 중에 배당을 줬고 나머지는 이제 유보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당 그 현금 배당금도 보시는 것처럼 650원 주던 게 이제 950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당 수익률은 사실 이제 시가로 하기 때문에 주가랑 영향을 좀 받는 상황이라서 보시면 배당은 늘었습니다만 주가도 올랐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1%가 안 되는 뭐 그런 낮은 수준이고요. 다만 이제 우선주는 2% 중반으로 좀 더 나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K CNC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1%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요. SK 같은 경우도 역시 배당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한 1.3% 정도 낮은 상황인데 우선주 같은 경우가 이제 3에서 한 5% 정도로 뭐 좋았던 것 같고요. 성향 자체는 뭐 대부분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같은 경우도 본주는 지금 표 보시는 것처럼 한 1% 중반 정도 나와 있는데 뭐 우선주 같은 경우가
2 내지 4% 정도라서 역시나 지금 뭐 배당과 관련해서는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 지주사 또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점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주가도 역시 뭐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이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SK 우선주라든지 LG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올해도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배당 관련해서는 우선주의 메리트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올해 또 사내 유보금 과세로 인해서 배당을 성향을 좀 더 늘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지금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이게 이제 그런 분위기로 지금 계속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그게 뭐 되기 전까지는 심리적인 요인이겠고요. 만약에 실제로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이제 좀 재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또 경기 상황 따라서요.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일시적인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길게 보기보다는 단발성인 어떤 재료들로 좀 인식하시면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 성향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앞서서도 대상홀딩스 얘기하시면서 비싸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진양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싸다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하지만 중소형 지주사 그리고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비싼 가격대여도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밸류에이션 점검해 주시면서 재평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또 생각할 부분이 이제 7월 25일부터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역시 지주사는 그만큼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뭐 지난번에 그 점검을 지난주에 했지만 사내 유보금 과세건도 결국 이제 배당 매력에서 현금 수입이 있고 브랜드 로열티 수입이 있는 지주사 같은 경우는 플러스 모멘텀이 이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주사는 재평가될 그럴 소지가 있다고 봐야 하겠고요. 저는 아까 뭐 중소형 지주사들에 대한 실적 밸류는 대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개 이제 대형사 지주사 밸류에이션 비교표를 한번 제가 갖고 나와 봤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투자증권 거를 좀 인용을 해 봤는데요. 되게 ROE나 PBR이나 퍼 측면으로 볼 때 우리가 뭐 물론 밸류에이션만 갖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LG나 SK 쪽이 ROE라든가 PBR 퍼 부분에서 그래도 강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쪽이 좀 돋보일 수 있고요. LG하고 SK가 저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SK CNC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좋은 보고서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는 non IT 서비스, 그러니까 IT 서비스 이외에도 지금 신규 사업을 진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SK CNC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 플러스 모멘텀이 있고 CJ 같은 경우는 또 비상장사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도 있는데 밸류 측면에서는 LG나 SK가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점검까지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배당 정책 좀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올 경우에는 지주사 재평가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자 실적 시즌에 있어서 2분기 실적 자회사들이 좋은 실적을 보임에 따라 지주사들 재평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먼저 증권사 시각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예진 기자, 증권가 시각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주사의 2분기 실적 대체로 시장 예상치와 부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실적도 실적이겠지만 증권가에서는 특히 하반기 정책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중에서도 특히 보시면 이 사내 유보금의 과세를 매기는 이슈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에는 지주사들의 투자 매력을 상당히 좀 끌어올릴 것이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 그중에서도 최선호주로는 이 SK그룹의 사실상 지주사로 꼽히는 SK CNC에 가장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망과 또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역시 이 사내 유보금 지출 확대 방안이 정말 시행이 될 경우에 이것이 이제 지주사들의 신규 사업 포트폴리오 투자가 확대되는 것을 좀 많이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지주사가 좀 그동안 받아왔던 할인율을 축소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최선호주로 주로 이제 SK CNC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거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KB투자증권입니다. 역시 이제 보실 때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지주사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선호주로는 이제 두산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가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증권가 시각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역시 정책 모멘텀에 따라서 앞으로 지주사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 시각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결론이 되겠어요, 그렇죠? 먼저 허위님께서 지주사 랠리 좀 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투자 의견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지주사 특히 이제 주가, 특히 우선주가 좀 많이 올라 있는데요. 지금의 추세라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지주사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선주는 이제 괴리율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도 본주 실적이 돼줘야 같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큰 판세는 단기에 지금 원달러가 좀 이제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내수 모멘텀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러죠? 상반기의 어떤 그 흐름세가 꺾인 것 같지는 않아서요. 내수 관련 우선주들도 흐름도 좀 같이 계속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다루고 있는 지주사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CJ가 좀 낫다 생각했는데요. 일단 자회사 실적 모멘텀이 양호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증권가 쪽에서 목표 주가 평균이 한 16만 원 선까지 나와 있는데요. 긴 흐름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도 CJ 우선주도 괴리율을 한 0.5, 0.6 정도에서 적절하게 유지가 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매매 시점을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지금 CJ 본주 같은 경우가 5일선 밑으로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단순하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5일선이 위쪽으로 돌아서든지 아니면 종가가 캔들상으로 회복이라도 나와줘야 추가적으로 진입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추이를 보고 들어갈 접근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까지 추가적으로 해주셨는데요. 그 최선호주로는 CJ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형보다는 이제 대형 지주사에 더 눈을 돌리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주사 투자 의견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순환 출자 금지라든가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제 소위 지배구조 개편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반적인 시장 환경은 지주사에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오늘 언급됐던 그런 지주사들은 사실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이미 주가에 재료가 선반영된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언급되지 않은 턴어라운드가 되는 지주사 이런 쪽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데 그런 측면에서 코오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을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난주 들어서 좀 매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PBR이 한 0.6배인데 그 정도면 저평가된 자산 가치가 주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됐지만 최근엔 중립 정도로 의견이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네오뷰 코오롱이라고 비상장된 자회사가 있지만 이쪽은 아직 좀 부진한데 물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아킬레스건으로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만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든가 또 이번에 그 IPO 하나 하반기 할 게 있어요. 코오롱 워터 앤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되게 이런 IPO 하는 거 굵직한 게 하나 있으면 주가가 미리 좀 오르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세를 들어올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코오롱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관심주를 코오롱 정도로 보는데 차트 보시면 지금 오늘도 조금 올랐다가 위에서 물량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따라가시진 마시고요. 조금 이제 눌리면서 흔들 때 충분하게 매수 기회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런 타임을
모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지난주부터 거래량이 강하게 올라서면서 좀 점점점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더 눌림목을 줄 때 접근을 해보자는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최선호주가 코오롱 그리고 CJ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중소형 지주사들 좀 많이 올라온 만큼 대형 지주사 쪽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 시각과 함께 더불어서 전략에 참고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인사이드는 여기까지 말씀 나눠볼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인사이드 함께했습니다.